안녕하세요. 명언의 선율입니다. 이번 오디오북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지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차분하고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는 활기차고 활동적이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활동적이기도 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생겨 더 온화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성격 자체에 젊은이의 모습과 장년기의 모습, 또 노인의 모습이 있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성격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성격과 맞지 않아 그것을 바꾸기 위해 반대의 행동으로 대응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갈 때 강가에 있는 사물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 보이는 것으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젊어 보일 때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사람이 보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과 정신에 더 적은 흔적을 남긴다. 사람은 젊었을 때만 완전히 의식적으로 살며 노년기에는 반쯤만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즉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덜 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수천 번 본 예술 작품은 그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사물은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 버린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삶이 점점 더 무의식적으로 바뀌어 버리고 결국은 완전히 무의식의 상태로 돌진하게 되며 그렇게 시간의 흐름도 점점 빨라진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대상과 사건이 새롭고 신기함으로 모든 것을 의식한다. 그래서 하루가 헤아릴 수 없이 길게 느껴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리분별이 있는 행복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며 60대가 되면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된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그러한 충동을 촉발시킨다. 사교에 대한 강력한 본능이 이성에 대한 사랑과 성적 충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노년기가 되면 성적인 활동도 어느 정도 자족의 토대를 마련해 점점 사교에 대한 본능을 흡수한다. 그렇게 되면 수천의 속임수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활동적인 삶은 대부분 끝이 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면 계획하고 의도할 목적도 없다. 그가 속한 세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낯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미 객관적으로도 본질적으로 혼자 서 있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지만 아직 정신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두뇌 활동이 아직 활발하다면 그동안 쌓았던 많은 지식과 경험 모든 생각이 점진적으로 완성된 사상과 갈고 닦은 온갖 숙련된 능력 덕분에 각종 연구가 이전보다 더 흥미롭고 쉬워진다. 전에는 흐릿해 보였던 많은 일들이 명확해진다. 여러 가지 일에서 성과를 거두어 우월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오랜 경험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대체로 그들은 친분을 통해 얻은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드물게 운의 우연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의 본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그런 본성은 손대지 않는 게 더 낫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며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거의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의 끝이 다가올 무렵은 가면을 벗어버린 가장무도회의 끝 무렵과 같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마침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이 드러나고 행동들이 결실을 맺고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모든 망상이 무너진다. 거기에는 그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일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가서야 세상과 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점이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을 더 낮은 위치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더 높은 위치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세상의 천박함에 대해 충분한 생각이 없었기에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보통 젊은 시절을 인생의 행복한 시간으로 노년기는 슬픈 시간이라고 부른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열정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기쁨은 적고 고통은 크다. 하지만 노년기가 되면 열정은 그들을 내버려둔다. 대신 노년기의 삶은 명상의 손길을 얻는다.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인식은 그것 자체로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의식 속에서 우세할수록 인간은 더욱 행복해진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어느 특정한 쾌락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년을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쾌락은 부정적이고 고통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즐거움이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즐거움도 없어진다는 사실은 식사를 한 후에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잠을 푹 자고 난 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한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청년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노년기는 휴식의 시기이다. 청년기에는 막연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 가버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피가 차가워져서 감각기관의 과민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경험으로 인해 사물의 가치나 쾌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환상이나 망상 편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세상 모든 것의 올바름을 이해하게 된다. 거의 모든 노인, 심지어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어느 정도는 지혜롭다는 인상을 주어 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겉모습,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부분이며 어쩌면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본질적인 요소이다. 현재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인 현재는 시간이라는 직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멈출 수 없이 계속 굴러간다. 주관적인 현재는 확고해 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존재의 덧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불멸을 의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현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식을 시간의 중심에 두고 결코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무한한 시간에 움직일 수 없는 중심점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력과 상상력의 힘으로 자기 인생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현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도 같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과거에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한다. 반면에 현재는 당분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 목표를 향한 길 이외의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한평생 일시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 보내버린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삶의 행적은 희망에 속아서 죽음을 두 팔로 껴안고 춤을 추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는 활기차고 활동적이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활동적이기도 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생겨 더 온화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성격 자체에 젊은이의 모습과 장년기의 모습, 또 노인의 모습이 있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성격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성격과 맞지 않아 그것을 바꾸기 위해 반대의 행동으로 대응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갈 때 강가에 있는 사물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 보이는 것으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젊어 보일 때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사람이 보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과 정신에 더 적은 흔적을 남긴다. 사람은 젊었을 때만 완전히 의식적으로 살며 노년기에는 반쯤만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즉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덜 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수천 번 본 예술 작품은 그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사물은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 버린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삶이 점점 더 무의식적으로 바뀌어 버리고 결국은 완전히 무의식의 상태로 돌진하게 되며 그렇게 시간의 흐름도 점점 빨라진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대상과 사건이 새롭고 신기함으로 모든 것을 의식한다. 그래서 하루가 헤아릴 수 없이 길게 느껴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리분별 있는 행복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며 60대가 되면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된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그러한 충동을 촉발시킨다. 사교에 대한 강력한 본능이 이성에 대한 사랑과 성적 충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노년기가 되면 성적인 활동도 어느 정도 자족의 토대를 마련해 점점 사교에 대한 본능을 흡수한다. 그렇게 되면 수천의 속임수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활동적인 삶은 대부분 끝이 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면 계획하고 의도할 목적도 없다. 그가 속한 세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낯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미 객관적으로도 본질적으로 혼자 서 있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지만 아직 정신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두뇌 활동이 아직 활발하다면 그동안 쌓았던 많은 지식과 경험 모든 생각이 점진적으로 완성된 사상과 갈고 닦은 온갖 숙련된 능력 덕분에 각종 연구가 이전보다 더 흥미롭고 쉬워진다. 전에는 흐릿해 보였던 많은 일들이 명확해진다. 여러 가지 일에서 성과를 거두어 우월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오랜 경험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대체로 그들은 친분을 통해 얻은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드물게 운의 우연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의 본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그런 본성은 손대지 않는 게 더 낫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며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거의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의 끝이 다가올 무렵은 가면을 벗어버린 가장무도회의 끝 무렵과 같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마침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이 드러나고 행동들이 결실을 맺고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모든 망상이 무너진다. 거기에는 그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일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가서야 세상과 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점이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을 더 낮은 위치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더 높은 위치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세상의 천박함에 대해 충분한 생각이 없었기에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보통 젊은 시절을 인생의 행복한 시간으로 노년기는 슬픈 시간이라고 부른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열정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기쁨은 적고 고통은 크다. 하지만 노년기가 되면 열정은 그들을 내버려둔다. 대신 노년기의 삶은 명상의 손길을 얻는다.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인식은 그것 자체로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의식 속에서 우세할수록 인간은 더욱 행복해진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어느 특정한 쾌락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년을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쾌락은 부정적이고 고통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즐거움이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즐거움도 없어진다는 사실은 식사를 한 후에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잠을 푹 자고 난 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한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청년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노년기는 휴식의 시기이다. 청년기에는 막연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 가버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피가 차가워져서 감각기관의 과민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경험으로 인해 사물의 가치나 쾌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환상이나 망상 편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세상 모든 것의 올바름을 이해하게 된다. 거의 모든 노인, 심지어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어느 정도는 지혜롭다는 인상을 주어 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겉모습,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부분이며 어쩌면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본질적인 요소이다. 현재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인 현재는 시간이라는 직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멈출 수 없이 계속 굴러간다. 주관적인 현재는 확고해 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존재의 덧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불멸을 의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현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식을 시간의 중심에 두고 결코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무한한 시간에 움직일 수 없는 중심점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력과 상상력의 힘으로 자기 인생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현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도 같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과거에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한다. 반면에 현재는 당분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 목표를 향한 길 이외의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한평생 일시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 보내버린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삶의 행적은 희망에 속아서 죽음을 두 팔로 껴안고 춤을 추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는 활기차고 활동적이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활동적이기도 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생겨 더 온화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성격 자체에 젊은이의 모습과 장년기의 모습, 또 노인의 모습이 있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성격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성격과 맞지 않아 그것을 바꾸기 위해 반대의 행동으로 대응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갈 때 강가에 있는 사물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 보이는 것으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젊어 보일 때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사람이 보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과 정신에 더 적은 흔적을 남긴다. 사람은 젊었을 때만 완전히 의식적으로 살며 노년기에는 반쯤만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즉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덜 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수천 번 본 예술 작품은 그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사물은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 버린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삶이 점점 더 무의식적으로 바뀌어 버리고 결국은 완전히 무의식의 상태로 돌진하게 되며 그렇게 시간의 흐름도 점점 빨라진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대상과 사건이 새롭고 신기함으로 모든 것을 의식한다. 그래서 하루가 헤아릴 수 없이 길게 느껴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리분별 있는 행복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며 60대가 되면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된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그러한 충동을 촉발시킨다. 사교에 대한 강력한 본능이 이성에 대한 사랑과 성적 충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노년기가 되면 성적인 활동도 어느 정도 자족의 토대를 마련해 점점 사교에 대한 본능을 흡수한다. 그렇게 되면 수천의 속임수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활동적인 삶은 대부분 끝이 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면 계획하고 의도할 목적도 없다. 그가 속한 세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낯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미 객관적으로도 본질적으로 혼자 서 있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지만 아직 정신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두뇌 활동이 아직 활발하다면 그동안 쌓았던 많은 지식과 경험 모든 생각이 점진적으로 완성된 사상과 갈고 닦은 온갖 숙련된 능력 덕분에 각종 연구가 이전보다 더 흥미롭고 쉬워진다. 전에는 흐릿해 보였던 많은 일들이 명확해진다. 여러 가지 일에서 성과를 거두어 우월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오랜 경험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대체로 그들은 친분을 통해 얻은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드물게 운의 우연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의 본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그런 본성은 손대지 않는 게 더 낫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며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거의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의 끝이 다가올 무렵은 가면을 벗어버린 가장무도회의 끝 무렵과 같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마침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이 드러나고 행동들이 결실을 맺고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모든 망상이 무너진다. 거기에는 그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일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가서야 세상과 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점이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을 더 낮은 위치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더 높은 위치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세상의 천박함에 대해 충분한 생각이 없었기에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보통 젊은 시절을 인생의 행복한 시간으로, 노년기는 슬픈 시간이라고 부른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열정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기쁨은 적고 고통은 크다. 하지만 노년기가 되면 열정은 그들을 내버려둔다. 대신 노년기의 삶은 명상의 손길을 얻는다.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인식은 그것 자체로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의식 속에서 우세할수록 인간은 더욱 행복해진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어느 특정한 쾌락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년을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쾌락은 부정적이고 고통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즐거움이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즐거움도 없어진다는 사실은 식사를 한 후에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잠을 푹 자고 난 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한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청년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노년기는 휴식의 시기이다. 청년기에는 막연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 가버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피가 차가워져서 감각기관의 과민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경험으로 인해 사물의 가치나 쾌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환상이나 망상 편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세상 모든 것의 올바름을 이해하게 된다. 거의 모든 노인, 심지어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 어느 정도는 지혜롭다는 인상을 주어 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겉모습,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부분이며 어쩌면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본질적인 요소이다. 현재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인 현재는 시간이라는 직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멈출 수 없이 계속 굴러간다. 주관적인 현재는 확고해 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존재의 덧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불멸을 의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현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식을 시간의 중심에 두고 결코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무한한 시간에 움직일 수 없는 중심점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력과 상상력의 힘으로 자기 인생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현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도 같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과거에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한다. 반면에 현재는 당분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 목표를 향한 길 이외의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한평생 일시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 보내버린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삶의 행적은 희망에 속아서 죽음을 두 팔로 껴안고 춤을 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으로 나이가 들수록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번 오디오북이 마음가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